그런데 사실 기상청 예보가 말이 많았죠. 또 이런 건 있어요. 서울에서는 생각보다 가볍게 지나갔지만 좀 남부지방에서는 좀 피해가 크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태풍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런 경우에도 뭐 계속적으로 안 맞는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상청에서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건 계속 이야기 나오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고하고 우리가 대비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잘못된 경고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씩 마음이 풀어져요. 약간 재난문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재난문자도 처음 왔을 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찾아보는데 맞아. 지금 하루에도 한 20번씩 오는데 사실 찾아보지 않아요. 맞아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와중에 만에 하나 지진 알림이 왔을 때 사람들이 볼 것인가. 사실 특히 해안가 같은 데서는 이제 해일 경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과연 볼 것인가. 그래서 꼭 필요한 때 재난문자가 나오는 것처럼 기상청의 어떤 예보들도 마찬가지다. 경보가 떴는데 문제없이 지나가는 게 한 3번, 4번 반복되다 보면 맞아. 사실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네네. 태풍이 올 때마다 그런 걸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 군에서 예상하는 태풍의 경로와 일본 기상청에서 예상하는 경로와 한국 기상청 그 세 가지를 같이 나란히 보면서 그 세 가지를 다 조심하자. 어디가 맞을지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좀 서글프면서 이제 오늘 정확하게 짚어서 네.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나라 기상청의 일기예보만 문매를 맞는 건 아니라 어느 나라 기상청이든 국민들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기상청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가요? 다른 나라도 일기예보 틀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 영국 기상청도 2009년에 폭염을 예고했다가 폭우가 내려서 조롱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미국 캐자스주의 TV 기상예보관이 100% 비가 온다고 한 날 중에 3분의 1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열구 결과도 있을 만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네. 완전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 게 이제 폭염이었다가 폭우였다라는 건 좀 완전 반대. 그리고 이거 100%입니다라고 했는데 비가 안 온 게 며칠 있었다가 아니라 3분의 1 정도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네요. 사실 이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예보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맞추기 힘들다 이런 네. 의견도 많은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한반도는 극지방의 찬 공기 그리고 적도지방의 더운 공기의 온도 차로 인해서 에너지 불균형이 큰 중위도의 위치에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있죠. 그렇다 보니까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있어서 양쪽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부분이 맞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기상청이 장마 원인으로 북극의 고온 현상과 블로킹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서 제트기류라고 하죠. 강한 바람대가 약해진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블로킹 현상, 그러니까 정체하는 고기압이 있는 상태에서 찬 공기가 고위도 지역에만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찬 공기를 위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찬 공기에 막혀서 올려버리지를 못하니까 그 경계에서 정체 전선이 계속 오르내리면서 장마가 길어진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지구 온난화라고 해갖고 계속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겨울은 더 춥냐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설명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블로킹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을 막기 위해서 제트기류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면서 주변을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약해지다 보니까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더 춥다 오히려. 근데 왜 겨울이 점점 따뜻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균 기온을 이야기할 때도 지구 온난화라고 할 때 뭐 10도씩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0.5도, 1도만 올라가도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걸 듣다 보면 비로소 지구과학도 과학이구나. 그리고 사실 또 그 나라별로 예보를 해주는 기술 수준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기후 변화 같은 변수로 인해서 예측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가영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또 제가 미국을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교를 하면요.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뉴욕은 틀린 예보를 비난하는 기사가 찾기 쉬워요. 이건 두 지역 간의 예보 기술 수준의 차이 때문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균질한 바다에서 날씨가 오지만 뉴욕은 대륙을 지나면서 날씨가 오기 때문에 5대5에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술로 예보를 한다고 해도 정확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일기예보를 할 때 뭐 흔히 나비효과라고 하는 그게 과학이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나비효과를 얘기할 땐 그 중국에서의 날갯짓 하나가 이렇게 퍼지고 퍼져가지고 뭔가 촉발되는 거죠. 트리거가 돼서 저쪽에서는 허리케인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일기예보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덥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일기예보가 처음부터 덥대요. 그러면 똑같은 온도에도 왠지 빨리 에어컨을 킬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게 되면 계속 기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실외기가 돌면서 실제로 뭐 바깥에 나가면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도시 한복판에 있을 때 열섬 현상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면 0.2도, 0.3도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예보가 틀려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네. 댐의 수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에 잠긴 땅이 많아지겠죠. 일단 유량 자체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침수가 일어나게 되면 수증기 증발량이 커지게 되고 그게 또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가 더 많이 온다. 그래서 그런 오차들이 생긴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 달 전쯤에 계속 많이 나왔었던 국제 기사 중에 산샤댐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산샤댐이 워낙 큰 댐이다 보니까 그 댐을 만든 다음에 실제 그 부분의 기후 자체가 변한 게 아니냐라는 예측까지 하더라고요. 관측된 거를 보니까 워낙에 광범위한 댐이 만들어지니까 계속 증발이 일어나는 그 주변에. 그래서 그 주변 그 성 전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증발량이 많아져서. 약 10년 전에 아이슬란드 화산이 한번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화산 이름이 에이야 파틀 라이웨쿠틀이라는 화산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때문에 유럽 상공이 다 정지가 됐어요. 그때 비행기에 못 떴죠. 그래서 유럽 기상 예보관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기후 변화를 단기간 일으킬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슬란드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비행기가 많이 왔다 갔다 제일 많이 하는 구간들 보면 대서양 쪽이나 유럽 쪽이잖아요. 아이슬란드 화산이 터지다 보니까 그쪽이 막히니까 더 우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화산이 많이 터지는 건 뭐 필리핀 쪽이나 인도네시아 쪽도 계속 터지잖아요. 그쪽이 한번 큰 화산 한번 터질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관측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기후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그 세계 테마기에는 갔었던 그때 피나투보 화산 같은 경우에도 폭발이 되게 컸어요. 20세기의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폭발이었는데 그때 2년 동안 평균 기온이 0.5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탐보라라고 하는 화산도 인도네시아 터졌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이었었거든요. 그때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세계적으로 흉작이 오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촉발시킨 이유도 일단 배고플 때 혁명들이 더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분노가 쌓이잖아요. 그 이유가 탐보라 때문이다.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 그때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나타나요. 1도만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떤 기상학이 그리고 지구과학이 얼마나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세계의 어떤 인류학에서 혹은 어떤 인문학에서의 진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현상들 때문에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역사적 사건이 단순히 사람들 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리학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촉발되는 것도 되게 많다. 그리고 식량 생산과 농노들의 어떤 처우가 개선되고 그런 장원지대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도 보면 그 중세시대 장원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었잖아요. 흑사병 때 인구가 확 줄어버리니까 사람에 비해서 땅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주들이 농노로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고 인구도 폭발하는 순간 확 줄었다 다시 늘어나게 되고 이런 걸 보면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보되어 왔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염병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전 지구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의료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구나. 예보관의 수가 부족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브리핑을 그 예보관님들한테 받는 거예요. 지금은 또 거리 두기 때문에 언택트로 하세요. 브리핑을. 카톡으로? 아니요. 이제 유튜브 통해서 브리핑을 하시고 라이브? 유튜브 실시간 그건 저희는 함부로 못 보는 거죠? 아니요. 저희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일기예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일기예보라는 게 얼마나 변수도 많고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면서도 인간의 특성인 것 같은 게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정확한 예측을 원하잖아요. 저희가. 1960년대 일기예보와 2020년대 일기예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 일기예보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달력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 농사 때문이었고. 근데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요. 무릎이 쑤신 거 보니까. 근데 그게 또 정확하거든요. 국지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무릎이 쑤시는 이유? 평창에서? 맞아요. 기압이 내려가면 이제 평창에서 신경을 누르거든요. 무릎 쪽에. 제가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면은 인간이든 어떤 생명체든 생각보다 민감한 부위가 되게 많거든요. 신경도 그중 하나고. 그래서 그걸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이거 버는 얘기인데 철새들 있잖아요. 철새들이 지구의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철새가 자기장을 보기도 하고 이 새의 불이 제일 안쪽 신경 위에 작은 철가루가 있는데 근데 얘가 자기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얼마큼 약하냐면 이 냉장고에 이제 자석에 있는 그 자기장보다 약 2만에서 3만 분의 1 정도로 되게 약해요. 근데 그거에 감지를 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가루는 자석 근처에 가면 그 자석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새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방향에 따라서 그걸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하려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개념과 새님들이 보는 그 개념은 다를 거고 사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와, 우리 다음 아이템으로 재밌겠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선천적인 시력 장애가 있었던 분들은 원래 우리가 볼 때 사용하는 그 뇌 부위가 다른 부위가 침범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신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각막이 문제에서 못 봤다가 나중에 보게 되었을 때는 원래 그 시각 처리 프로세스를 하는
부분이 이미 다른 역할을 하는 걸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 시각적인 자극은 분명히 들어는 오는데 네. 그걸 어떻게 프로세싱하는 거를 개발하는 단계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는 이미 굳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끝까지 평생 못 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기는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더듬어요, 손을. 예를 들면 보게 됐는데 계속 문손잡이를 보이는데 뻔히 가서 한 번에 돌리지를 못하고 더듬으면서 찾아가고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가서 앉으면 되는데 분명히 내가- 보는데 그 역할을 끝까지 평생 못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은 새가 제가 코에 자석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눈에도 자기장을 감지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강한 부위는 밝게 보이고 자기장이 약한 부분은 어둡게 보여요. 왜냐하면 남북이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따뜻하게 계속 옮기는 거예요. 네. 북극 남극이 자기장이 제일 세요. 거기서 자기장이 퍼져 나오니까. 근데 동서 쪽은 약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장 인지하는 그 반응을 해서 또 남쪽 북쪽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